소유보다 연결 공유. 이거는 소비연금 얘기에 쓴 내용입니다. 요즘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하십니다. 옷가게 하시는 분들, 또 뭐 식당 하시는 분들, 아이들 학원, 영어 학원이나 뭐 이런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은퇴를 앞둔 분들, 또 은퇴하고 나오신 분들 전부 힘들다고 해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고, 어떤 분들은 자영업한 지 뭐 30년 동안 지금처럼 힘든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조금 안정적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제 사업을 알아듣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요. 오늘도 한 두 분 만났는데 바로 알아듣고, 회원 가입하시고 또 새벽 독서에 들어오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제 책을 읽겠습니다. 소유보다 연결 공유. 메칼프의 법칙은 네트워크의 가치는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구성원의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으로 미국의 네트워크 장비업체 쓰리콤의 설립자인 밥 메칼프가 내놓는 이론입니다. 즉, 네트워크에 일정 수 이상의 사용자가 모이면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로 무한대로 파급되는 인터넷의 유력이 메칼프 법칙의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IT 기기의 가치도 커지고 있음을 설명할 때 이 이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고 이런 온라인 세상이 일반화되잖아요. 강의장보다는 줌 강의, 밴드 강의, 그리고 오프라인 가게보다는 이런 온라인 가게,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면서 알아듣는 게 사람들 속도가, 과거에 뭐 한 달에 한 명 아니면 뭐 석 달에 한 명 알아들었다 하면 요즘에는 하루에 막 한두 명씩, 거의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메칼프 법칙을 요즘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제가 이제 체감을 하는 거죠. 그럼 읽겠습니다. 소위의 종말. 호기심에 샀던 책을 다시 꺼내보니 감회가 새롭다. 이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 마치 외국어 책을 보는 것만 같았다. 이걸 제가 2000년도 초기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보니까 완전히 새롭더라고요. 20년 전에 봤을 때 온통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 얘기를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450쪽이나 적어놨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20여 년 전에 이 작품을 썼다. 미래는 소유 시대가 아닌 접속 시대가 될 것이다. 일일이 암기해서 소유하던 지식들은 앞으로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수도는 어디인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해는 몇 년도인지,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는 몇 년도인지, 이런 정보들은 접속해서 검색만 하면 알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제가 20년 전에 이걸 읽으니까 뭔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죠. 이런 SNS가 전혀 안 될 때니까. 집도 자동차도 소유하는 것보다 공유하는 것이 편한 세상이 될 것이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수리비를 내면서 사는 것보다 빌려 쓰는 것이 더 편해질 것이다. 마트의 개념도 바뀔 것이다. 소유 중심에서 공유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점포도 종업원도 제품도 필요 없어질 것이다. 그저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를 연결, 접속만 해주면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경제 체제가 될 것이다. 당시의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미래들이었지만 세계적인 학자가 해준 이야기이기에 믿고 따라야 했다. 가상 공간에 접속하는 방법, 다양한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서로 돕고 나누는 방법. 변화할 세상에서 도태되고 싶지 않아 하이리빙 시스템 안에서 이 두 가지를 공부하고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따라 해본 거예요. 20년이 지났고 공유기, 와이파이 하나면 시공을 초월하여 전 세계로 연결 공유가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라면, 세제, 생필품을 하이리빙 마트에서 구입하면 가격은 더 저렴하면서 품질은 더 좋은 제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마트보다 훨씬 더 많은 캐시백까지 돌려받을 수 있죠. 직접 마트를 소유하기보다 이렇게 소비 정보를 연결 공유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트워크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됐죠. 싸고 좋은 물건들 이런 것, 그리고 캐시백을 돌려받는 이런 가게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연결 공유하면 많은 사람들이 확보되면서 가게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소유보다는 이런 접속 시대, 이런 뜻이죠. 자식을 둘 낳는 것과 셋 낳는 것은 다르고 셋 낳는 것과 넷 낳는 것은 또 많이 다르다.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로 내려갈수록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덧셈의 세계 0,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 500, 600 이렇게 늘어나는 방식이 덧셈 방식입니다. 곱셈, 제곱 세계는 0, 1,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6의 제곱 36, 49, 64, 81, 100, 400, 900, 1600, 2500, 3600 이런 식으로 이제 불어나는 거죠. 네트워크의 핵심은 덧셈의 세계에서 곱셈의 세계, 제곱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기본은 뎁스로 세상을 보는 거죠. 계속 기하급수로 막 늘어나는 것. 누구도 혼자서 세상을 알 수는 없기에, 세상을 살 수는 없기에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연결되고 또 이 연결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을 발굴하게 되죠. 저 역시 저 혼자 시작을 해가지고 소비 혼자 시작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제곱의 삶을 사느냐 덧셈의 삶을 사느냐, 네트워크의 핵심은 이 둘 사이의 차이에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 접속하는 방법, 다양한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서로 돕고 나누는 방법. 이제는 20세기에 학벌이나 돈, 이런 경력 이런 것보다는 연결 공유를 잘하는 사람, 가상 공간에서 이런 사람들이 훨씬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것, 학원을 하는 것, 음식점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차피 쓰는 생필품
쓰는 소비자들을 많이 갖고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가상 공간에서 서로 정보를 나누는 거죠. 하이리빙 사업은 처음에는 좀 안 되죠. 멤버가 별로 없을 때는. 그러나 일정 수 이상의 사용자가 모일 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전달하는 이런 사업이죠. 공부하는 것은 가상 공간에 접속하는 방법, 즉 연결하는 방법이죠. 스마트폰 사용법,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가상 공간 안에서 서로 돕고 나누는 방법, 이것을 배우는 게 집을 사고 가게를 하고 어디 취업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네요. 제가 소비연금을 만들고 평생 이렇게 직업을 갖게 된 것도 이런 소유가 아닌 접속, 연결, 공유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합니다. 제가 소비연금 새벽 독서와 그리고 소비연금 학교 이해숙의 연금 얘기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계속 정보를 그리고 연결 공유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